택배가 왔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가져온 택배, 얼마 전에 출시된 홀츠클로츠의 E80이라는 그라인더인데요, 출시되자마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은 벌써 품절이 돼갖고 없어가 못 구해요. 왜 난리가 났냐 하고 보니까 가격이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59,000원에 출시가 됐더라고요. 이 정도 가격이면 거의 깡패입니다, 깡패. 그러니까 제가 사진으로 봤을 때는 디자인도 예뻐 보여서 저도 못 참고 낼름 샀어요. 저 사고 좀 있다 보니까 품절이 금방 돼보더라고요. 순차적으로 배송을 한다고 했는데 저는 주문한 지 거의 일주일이 좀 넘어서 받았습니다. 자,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까보죠.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이런 사용 설명서 같은 게 보입니다. 겉 포장지는 엄청 고급스럽진 않은데 또 너무 싸구려 같지도 않아요. 깔끔합니다. 이 위에 뭔 종이 같은 게 있는데 아마 사용 설명서지 싶어요. 그리고 안에 청소 솔도 하나 들어가 있네요. 지금 생각보다 가벼워요. 자, 이렇게 다 꺼냈습니다. 구성품은 따로 없어요. 아까 전에 보신 책이랑 솔, 그리고 요 녀석, 이게 아마 블로우 호퍼지 싶은데 이 원두통 안에 약간 구겨져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조금 찌그러져 있는데 이건 좀 있으면 펴지겠죠. 자, 우선 요래 딱 꼽아 가지고 외관을 한번 보면 전체적으로 그냥 플라스틱입니다. 근데 마감이나 이런 게 썩 나쁘지 않아요. 아무래도 가격대가 좀 싸다 보니까 굉장히 싸구려 같은 느낌이 나면 어쩌지 라고 생각했는데 딱히 그렇지 않습니다. 제 기준에서 이 가격대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위쪽을 보면 호퍼입니다. 뚜껑을 열어보면 뚜껑이 좀 특이하네요. 이 옆면을 이렇게 보면 톱니같이 홈이 막 나 있어요. 이걸 왜 이렇게 해놨을까? 왜 해놨는지 이제 알았다. 지금 호퍼 요쪽 위에를 보니까 뭔가 걸릴 수 있는 구조가 있거든요. 3시, 6시, 9시, 12시에 하나씩 있습니다. 뚜껑의 톱니 부분이 들어가면 딱 거기에 물려요. 왜 이렇게 해놨냐 라고 하니까 이 밑에 분쇄도를 조절할 때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돌려서 조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뚜껑이 그냥 맞물려서 뚜껑을 잡고 돌려도 돌아가게끔 하려고 요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호퍼 안쪽을 보면 원두를 집어넣게 되면 이 하얀 뚜껑으로 분산이 되면서 들어가는 구조 같습니다. 아마 하얀 뚜껑 밑쪽을 보면 칼날이 있겠죠. 자, 그리고 이쪽에 보면 숫자가 이렇게 쭉 있죠. 분쇄도입니다. 숫자가 작아지면 분쇄도는 곱게 갈릴 거예요. 숫자가 커지면 분쇄 입자의 크기는 거칠어질 겁니다. 현재 분쇄도를 표시해주는 이 화살표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시인성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주 선명하게 잘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또 안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확인은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 조금 재밌는 거는 이쪽을 이렇게 보면 칼날 보호를 위해 분쇄도 5 이하로 사용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옆쪽 보면 자물쇠가 풀려 있는 모양이 있습니다. 아마 그까지 돌리면 이게 호퍼가 분리가 될 것 같아요. 돌려볼게요. 오케이. 날 위에 이런 주황 색깔 링 같은 게 하나 있어요. 눌리니까 탄성이 있습니다. 움푹움푹 들어가요. 빼면 날이 이렇게 쏙 뽑혀 나옵니다. 코니컬 보고 6개의 각이 안쪽에 있습니다. 위쪽에 링번은 이렇게 생긴 구조예요. 다시 장착을 할 때는 요거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딱 맞게 들어가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넣어주면 이렇게 장착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요걸로 다시 분리랑 장착은 굉장히 쉬워요. 자, 그리고 이 스위치는 분쇄 시간을 조절하는 스위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버튼 누르면 작동, 스톱, 요런 구조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구조예요. 자, 그리고 분쇄된 원두가 나오는 요 공간 이렇게 빼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뒤집어 보면 요 위에 구멍, 여기에서 원두가 튀어나오는 거죠. 튀어나온 원두들은 이 위에 구멍으로 그대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외관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가격대 59,000원을 생각한다면 지금의 만듦새나 디자인, 외관에 대해서는 크게 불만은 많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라인더 같은 경우 에스프레소 분쇄도 되고 브루잉 분쇄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브루잉 같은 경우는 사실 웬만한 그라인더가 다 됩니다. 왜냐하면 브루잉 같은 경우는 분쇄도를 좀 거칠게 분쇄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라인더가 상대적으로 힘을 좀 덜 받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그라인더들은 다 분쇄해내요. 다만 에스프레소는 곱게 분쇄해야 되죠. 그래서 그라인더에 힘이 많이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못 갈아내거나 갈리다가 서버리거나 이런 현상들이 가끔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에스프레소 분쇄도 얼마나 잘 갈아줄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분쇄도는 15로 맞췄습니다. 원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보통 다른 분들 보니까 에스프레소 분쇄도는 15에서 한 20 사이로 맞추면 된다,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15로 맞춰봤어요. 자, 원두를 갈기 전에 먼저 해볼 거, 공회전 시 소음이 어느 정도 될까, 요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차량용 청소기보다 좀 더 시끄러운 정도 수준입니다. 좀에 소음이 있네요. 자, 지금부터 분쇄를 해볼 건데요. 분쇄도는 에스프레소 분쇄도, 그리고 원두는 중강배정 원두 하나, 그리고 약배정 원두 하나, 이 두 가지 다 해볼 겁니다. 얘가 힘이 딸린다면 아마 약배정 원두는 못 갈아낼 수도 있어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제가 위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팝코닝 현상이라고 하죠. 원두가 튀어오르는 현상, 그게 좀 많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분쇄는 한 24초 걸린 건데 생각보다 그렇게 느리지는 않다, 나쁘지 않은 시간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통을 잡아내서 이렇게 보면, 자, 위쪽에 뭐 들러붙어 있거나 날리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 깔끔하게 구멍 안으로 쏙쏙 다 잘 들어갔습니다. 약배전도 갈아 볼게요. 거의 비슷하네요. 그리고 약배전인데도 문제없이 쫙쫙 갈아줍니다. 멈칫멈칫하거나 아가 힘들어한다는 그건 없었어요. 그냥 잘 갈아줍니다. 다만 팝코닝이 뚜껑 열어나니까 제법 많네요. 이 밖으로 튀어나올 정도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위에를 보면 깔끔하게 잘 들어갔어요. 자, 중강배전 때는 별로 그런 게 없었는데 이 약배전 원두는 보면 이 옆쪽에 많이 들러붙어 있습니다. 정전기 때문에. 이럴 때는 잘 한번 흔들어가 이래 쓰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RDT라고 원두에다 물을 한 방 빵 뿌리고 하는 거를 안 했거든요. 물을 뿌리고 하면 조금 다른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옆에 달라붙는 게 덜 할 수도 있겠다. 이제 추출해 갖고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쇄된 입자를 제가 손으로 좀 만져보니까 약간 거친 것 같아요. 그래서 분쇄도를 12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블로우 호퍼도 달았어요. 요걸 사용해서 잔량이 얼마나 남는지 요것도 한번 체크를 해볼 생각입니다. 근데 이 블로우 호퍼에 굉장히 재밌는 기능이 있어요. 딱 누르면 시간차를 두고 올라옵니다. 예. 자, 우선 중강배정 원두 준비했고 18g을 쓸 건데 잔량이 얼마 남을지 모르니까 18.5g을 계량을 해놨어요. 이게 팝코닝이 있으니까 마지막 한두 알이 계속 안 들어가고 있네요. 약간 두더지 잡기 하는 기분도 좀 들어요. 올라올 때 딱 때리려고 약간 순발력 테스트 하는 느낌. 자, 얼마나 갈려서 나왔을지 한번 볼까요? 18.3g입니다. 18.5g을 넣었는데 18.3g이 나왔으니 0.2g의 잔량이 발생했습니다. 이 정도는 굉장히 양호한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이제 포토필터 옮겨 볼 건데 요런 애들의 구조가 조금 불안한 게 넣을 때가 조금 불안해요. 좀 조심스럽게 이래 넣어줘야 되거든요. 잘못하면 밖으로 쏟아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시작! 자, 37.4g 추출됐고 약간의 채널링이 발생하면서 옆으로 약간 좀 새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추출 시간은 15초. 좀 빠르죠? 분쇄도를 좀 더 곱게 갈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원하는 추출 시간은 한 25에서 30초 사이를 원하고 있습니다. 추출 시간이 한 10초 이상은 더 늘어나야 되겠죠? 현재 분쇄도 12. 이 80이라는 그라인더는 분쇄도 세팅이 촘촘하기 때문에 한 5칸을 쪼아 삐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하면 7이겠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추출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물 한 방 뿌리고 시작을 해 볼게요.
저 이 물은 왜 뿌리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이 물을 뿌려가지고 원두에 수분을 살짝 먹임으로 해서 정전기 현상으로 막 원두가 날리거나 옆에 달라붙거나 하는 거를 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방금 전에는 원두에 물이 좀 묻어 있다 보니까 이 플라스틱 호퍼에 한두 알씩 달라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살살 치갖고 떠났습니다. 18.3g. 뭐 아까랑 비슷하죠? 한 0.2g 정도가 로스가 생겼네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추출 시작! 이번엔 좀 많이 넣네요. 자, 추출이 너무 진행이 안 돼서 지금 중간에 껐거든요. 지금 15g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부세도를 제가 너무 많이 쪼은 것 같아요. 5칸을 쪼았을 때 이 정도의 결과물이라고 하면 한 3칸 풀어볼까요? 그래야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바로 풀어볼게요. 하나, 둘, 셋. 10입니다. 다시 빻아볼게요. 자, 현재 분세도 10. 준비는 다 됐습니다. 추출해볼게요. 19초입니다. 추출량은 아까랑 똑같이 한 37g쯤 되거든요. 분쇄도가 12일 때 15초. 현재 분쇄도가 10일 때 19초. 그러니까 한 칸당 2초가 차이가 나는 걸까? 계산상으로는 그렇죠. 자, 그렇다면 한 칸에 2초라고 하면 아까 전에 5칸을 쪼았을 때 10초가 더 길어져서 25초가 나왔어야 되죠. 근데 40초가 다 되도록 15g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제 계산하기가 어려워져요. 이래 되면 2칸을 또 쪼아볼까요? 그러면 아까 전에 커피가 거의 안 나올 때는 분쇄도가 7이었지만 이번에는 분쇄도가 8이 되겠군요.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일단 2칸 더 쪼아 볼게요. 하나, 둘, 분쇄도 8. 다시 해보겠습니다. 현재 분쇄도 8입니다. 추출 시작! 추출 시간 35초, 추출량 37g 조금 넘어갑니다. 아까 전에 분쇄도가 10이었을 때는 19초였습니다. 근데 2칸을 더 가늘게 하니까 35초가 됐어요. 거의 16초가 늘었죠, 지금. 조금 어렵네요, 이제. 요거는 맛 한번 볼게요. 색깔은 굉장히 진합니다. 씹습니다. 제가 원하는 맛은 아니에요. 너무 많은 맛이 나왔습니다. 습은 맛. 우리 동네 말로는 씹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느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성분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9로 가볼게요. 9로. 분쇄도 9입니다. 오, 뭔가 좀 마음에 듭니다. 나오는 추출 양상이 지금 괜찮아요. 정확하게 25초에 들어왔습니다. 자, 방금 전에 뽑은 에스프레소 지금 계속 제가 마시고 있거든요. 맛적인 부분은 지금 제가 에스프레소만 뽑아서 먹었기 때문에 사실 깊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뭐 브루잉 커피도 먹어봐야 될 거고 약배전의 원두도 뽑아 먹어봐야 될 겁니다. 요거 한 잔을 딱 먹어봤을 때는 그냥 좀 둥글둥글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정도의 설명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전에 에스프레소 뽑는 영상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분쇄도가 조금 재밌죠? 계산이 잘 안 됩니다. 보통 이제 그라인더들을 우리가 쓰다 보면 한 칸을 움직일 때 보통 몇 초가 움직인다, 뭐 그런 규칙 아닌 규칙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그 규칙이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또한 약간은 저는 예상을 했어요. 이 가격대의 그라인더 제가 영상에 올리진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거를 작년부터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근데 거의 다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분쇄도가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가 한 20-30만원대 이상의 그라인더에서 분쇄도 세팅하는 거랑 이런 애들은 조금 달라요. 약간의 그 랜덤 같은 느낌이 있어요. 좀 더 써봐야 알겠지만 야도 약간 그런 느낌이 지금 나거든요. 아까도 보셨겠지만 시간이 왁왁 널뛰죠.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테스트 해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요런 비슷한 가격대 그라인더들 에스프레소 분쇄도 그 범위가 굉장히 좁습니다.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분쇄도를 한 3 정도로 맞췄을 때 에스프레소 추출 시간이 딱 맞춰지더라고요. 그러면 더 쪼으려고 하면 3칸밖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3이니까 2, 1, 0 이 3칸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범위가 너무 좁아요. 그래서 원두가 바뀌거나 뭐 추출 환경이 좀 바뀌면은 제대로 에스프레소 추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신 것처럼 그 앞에 범위가 제법 많습니다. 잠깐만, 이 5이하로는 쓰지 말라고 했으니까 야 너 한 3-4칸 정도밖에 없네요, 여유가. 5이하로 쓰면 어떻게 되는지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저가형 그라인더들 에스프레소 분쇄도 자체가 안 나오는 경우도 수두룩 빽빽합니다. 근데 얘는 59,000원이라는 가격으로 일단 에스프레소 분쇄도를 만들어 준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자, 그리고 제가 오늘 하루지만 이걸 써보면서 느낀 게 요 녀석하고 좀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얘는 제가 몇 년 전에 리뷰한 건데 리킵 그라인더라는 거예요. 얘도 제가 리뷰할 때 당시에는 5만 몇천 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격이 좀 올랐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무튼 디자인이나 뭐 생김새는 다르지만 전체적인 구조나 이런 거는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 호퍼를 움직여서 스텝 방식으로 딱딱딱 분쇄도를 조절하는 거 똑같죠. 다만 홀츠 클러치는 좀 더 그 간격이 촘촘하기 때문에 더 정밀하게 분쇄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화면이 꺼져 있지만 이 버튼을 눌러서 분쇄되는 시간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E80 그라인더도 위에 버튼 돌려서 분쇄 시간 설정할 수 있죠. 그리고 밑에 분쇄된 원두가 받치는 공간, 여기도 보시면 구멍이 뻥 뚫려 가지고 이쪽으로 커피가 들어갑니다. 홀츠 클러치 또한 마찬가지죠. 이 두 개 외에도 제가 이 가격대의 그라인더들 많이 써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그라인더들도 이 두 녀석이랑 굉장히 흡사한 구조예요. 시간 조절할 수 있고 이렇게 스텝 방식으로 분쇄도를 조절하고 원두 받는데도 거의 다 이런 구조입니다. 약간 저는 앵코 생각이 많이 났어요. 앵코랑 약간 비슷한 것 같다. 왜 이런 구조를 선택하고 있는 걸까? 사실 요즘의 홈카페 트렌드는 이 그라인더들 싱글 도징용으로 많이 쓰거든요. 싱글 도징이라 하면 한 잔의 분량만큼만 딱 넣어서 분쇄하고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 그라인더들의 특징은 위에 호퍼가 이렇게 크지 않아요. 딱 원두 한 잔 혹은 2잔 정도만 들어갈 분량의 호퍼가 위에 조그맣게 달려 있습니다. 근데 얘는 크죠. 얘는 이 리킵에 비해서는 좀 작지만 그래도 제법 큰 편입니다. 이런 큰 호퍼가 달려 있으면 팝코닝 현상이 생겨요. 아까도 제가 잠시 보여드렸지만 원두가 튀어오릅니다. 그러면서 분쇄 시간이 좀 더 길어지기도 하고 뚜껑을 열고 있으면 옆으로 튀어나오기도 하고 뭐 그런 현상이 있죠. 도대체 왜 이런 구조를 계속 쓰는 걸까? 라고 제가 고민을 조금 해보니까 이런 애들은 태생 자체가 제가 생각하는 그런 싱글 도징 그라인더가 아닌 것 같아요. 뭔 소리냐 하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상업용 에스프레소 그라인더들하고 그 시스템이 굉장히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상업용 에스프레소 그라인더들 호퍼가 이렇게 큽니다. 원두를 꽉 채워넣고 써요. 그 양을 일정하게 계속 분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컨트롤하게 만들어 놓은 게 많습니다. 얘 또한 지금 그런 구조인 거죠. 저울을 써갖고 재면 좀 더 정확하겠지만 바쁘게 사용을 할 때는 일일이 저울을 재기가 힘들다라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시간을 딱 세팅해놨고 똑같은 시간 동안만 그라인더가 작동을 해서 분쇄를 하니까 항상 일정한 원두가 갈릴 거야 라는 개념으로 쓰는 겁니다. 얘 또한 집에서 우리가 입문용으로 쓸 때 저울을 대가지고 계량하기 힘든 사람들 시간을 딱 맞춰놓고 그렇게 쓰세요 라는 개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했어요. 물론 몇백만 원짜리 상업용 그라인더들도 시간을 세팅해놓고 쓰는 애들은 이 오차가 생깁니다. 얘들도 마찬가지로 호퍼에 원두 꽉 채워놓고 시간 설정을 해놓고 쓴다 해도 오차가 생기긴 할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저울을 쓰는 방법이긴 합니다만 저울이 없다면 요 시간이라도 설정해 놓고 쓰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좀 일정하게 나올 겁니다. 요런 개념으로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망고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바람은 차후에 뭐 이런 그라인더가 또 개발이 돼서 나온다고 하면 이 분쇄도 조절 방식이 스텝 방식이 아니라 스텝리스로 바뀌면 참 좋겠다. 그리고 이 시간 조절 기능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이 밑에 원두가 담기는 공간 여기는 그냥 노출을 이렇게 뻥 해버리고 도징컵을 대서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러면은 가정에서 싱글 도징용으로 쓰기에는 뭐 훨씬 편하거든요. 자, 오늘 이렇게 홀츠 클러치의 E80 그라인더 사용을 해봤는데요. 요 근래 홀츠 클러치의 행보를 보면 얼마 전에 매버릭이라는 그라인더 출시를 했었죠. 그것도 입문용 가성비 그라인더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현재도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E80 그라인더 요번에 출시가 됐죠. 마찬가지로 품절이 떴습니다.
이걸로 봤을 때 홀츠 클러츠가 가성비 입문용 아이템을 요 근래 많이 만들어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렴하고 입문용 아이템이긴 하지만 매버릭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물론 단점도 있고 불만사항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을 생각하면 불만이 없어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성비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입문용 그라인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맛적인 부분이나 아까 전에 분쇄도 세팅 부분, 요런 거는 제가 좀 더 써봐야 될 것 같아요. 브루잉 부분도 좀 더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혹은 테스트 해봐라 하는 부분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빠이빠이.